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 9월 FOMC의 금리 향방은 어떻게 될지 긴급 진단위에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도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고용과 관련해서 졸트 보고서라고 하죠. 7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구인 규모가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고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게 바로 고용 보고서입니다. 금리 인하와 좀 직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뭐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발표된 이제 구인 구직 건수, 우리가 졸트 보고서라고 하는 이 7월달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구인 건수 자체가 718만 건으로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이제 10년 내 이제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고용 시장이 완만하게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될 8월 고용 지표 시장 예상치를 보게 되면 뭐 전달과 비슷한 일자리 증가폭 한 뭐 7, 8만 건 정도의 어떤 증가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용 시장의 둔화라는 부분이 지난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뭐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서 물가보다 이제 노동 시장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고용 시장이 이제 급냉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 해고율이라든지 뭐 지금 구인율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 보게 되면 고용 시장이 해고도 또 신규 채용도 없는 약간의 좀 정체 국면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나왔죠. 이제 베이지북에서도 이제 주요 이제 연방 은행들의 그 고용시장 상태를 보더라도 그냥 뭐 현상을 뭐 유지하고 있는 정도 정체 상황이다라는 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준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고용시장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간밤 나온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근래 나온 베이지북 중에서도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GDP를 보면 미국 경제는 견조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미국 경기는 어떤 수준인가요? 예, 제가 앞서 이제 고용시장이 정체 국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을 조금 이제 꺼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사람을 이제 해고를 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특히 이제 그 관세 영향이 이제 물가로 전가가 될 건지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신규 채용 자체가 조금은 좀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워낙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이것이 조금은 좀 소비 사이클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 말씀드린 베이지북 자체는 미국 경기가 조금은 뭐랄까요 관망 모드에 있다라고 할까요? 뭐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 미국 경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둔화가 될지 아니면 다시 조금 활력을 찾을지 자체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어떤 스탠스라든지 또 관세가 이제 물가에 미치는 그러한 악영향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금 관망 모드에 있고 변수로 관세를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도 좀 뉴스가 있었죠. 항소법원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권한 밖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 B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플랜 B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관세 판결, 그러니까 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이제 10월 14일까지 항소법원이 일단은 뭐 관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이제 불법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 다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10월 14일까지는 뭐 현 상태를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분명히 조금 있고 그것이 뭐 어제는 아니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자체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왜냐하면 관세 수입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정 수지에 대한 재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시장에 다시 좀 확산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관세 정책 자체가 이렇게 다시 폐기될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법원에 이제 신속 판결을 요청을 한 사항들이고 지금 대법원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금 6대 3으로 보수 쪽에서의 대법관 자체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세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은 주로 이제 의회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어떤 결정을 따르라라는 쪽에서 어떤 법원 판결이 좀 나왔는데 만약 이제 부결이 됐을 그러니까 만약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가 당연히 철폐가 될 거고 그럼 프랜피는 뭐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품목별로 또는 산업별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뭐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또 각종 무역법 또 관세법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프랜피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관세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조사 기관을 거치거나 또 의회의 어떤 결정을 사실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그 대법원에서 그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 자체를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프랜피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는 조금 혼란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 결과가 9월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큰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10월 14일까지 뭐 현 체제가 뭐 그렇게 변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뭐 그 관세와 관련돼서는 뭐 데이터를 사실은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견져왔기 때문에 이번 9월 금리 인하 여부 자체는 고용 지표 또 이제 좀 다음 주에 저희가 맡게 될 이제 소비자 물가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사실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표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보고서도 끝까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둘러싼 해임 논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결정을 했고 반면에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연준의 독립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 상원 의원들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리사 쿡 연준 위원회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9월 FOMC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뭐 결정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조금 뭐 불안하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 연준에 대한 어떤 정책에 있어 상당히 좀 신뢰성을 그동안 도왔던 부분 자체는 미국 행정부 대통령의 어떤 결정과는 상관없이 미 연준이 어찌 보면 이제 세계의 어떤 그 금융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어떤 자율적인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미 연준의 결정 또 어떤 금리 결정에 상당히 좀 신뢰를 부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금융 시장을 좀 움직이는 주요한 어떤 동력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뭐 리사 쿡 의사의 해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만약 이번 리사 쿡 해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미 연준 이사회에 진입을 했을 경우는 완전히 이사회 과반을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 과연 그러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부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단순하게 이제 미 연준에 대한 어떤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되면 뭐 기업, 인텔의 어떤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금 국가가 각종 그 기업 활동에 개입을 하는 뭐 마치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이러한 조금 개입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뭐 미국 경기에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미국의 어떤 자율성 뭐 이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미 연준의 국이사의 어떤 해임권과 더불어서 시장에 살아온 또 다른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맥락이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채 매도가 촉발되거나 이런 상황을 우려해야 되는 걸까요?
예,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뭐 지금 단적으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30년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인 상황들이고, 영국 역시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인해서 30년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장기물 금리의 급등입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ECB라든지 BOE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 자체를 상당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0년 국채금리 자체가 그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내재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 미 연준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약화된다, 우리가 금리 정책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라든지 30년 국채금리 자체가 정책 불확실성으로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갑자기 뭐 채권 매도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 그 30년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경기 침체 뭐 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의 좀 부실,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 같은 경우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 부분에서 손실, 뭐 지난번에 SVB 사태도 뭐 그러한 맥락이었지만 그러한 어떤 위기 자체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이러한 그 미국의 통화 정책 불안에 따른 장기물 국채 금리의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럽 이야기를 조금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한 상황, 유럽의 이런 재정 위기 확산될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해야 될까요? 뭐 당장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잠재적으로는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미 2010년대 초반 때 이제 그리스를 불편한 피그스 국가의 어떤 유럽 재정 위기를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뭐 프랑스라는 나라가 사실 그리스보다는 사실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높고, 또 지금 유로존에서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국가라는 부분에서 당장 뭐 프랑스가 뭐 디폴트라든지 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재정 건성 자체를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장기물 금리의 불안 자체는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어떤 재정 위기로의 어떤 확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국채 금리, 장기 금리의 어떤 불안 현상 자체는 빈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또 그 여파 자체가 미국 시장으로 불똥이 좀 튀길 여지도 좀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프랑스법, 영국과 같은 이러한 좀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워낙 지금 재정에 대한 지출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난 상황, 그것이 대부분 다 국가 부채로 세전 떠안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상황들이고,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되는데, 만약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간혹가다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동요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장기물 금리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풀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지표도 소화해야 하고요. 또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의 유럽 정책 리스크까지, 이런 변수 속에서 9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뭐 9월은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인 상황들이고요. 또 공교롭게 여러 가지 지금 월초부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이 그러면 여기서 좀 멈출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 자체는 월초를 조금 넘어가면은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 지금 장기물에 대한 어떤 금리 문제 자체는 결국 고용 지표를 통해서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재차 확인된다라고 하면 다소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9월이 뭐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좀 오는 달일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뭐 AI라든지 이러한 쪽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조하다, 또 실적도 견조하다라는 측면, 또 유동성 자체도 여전히 좀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잡음은 있긴 하겠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달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급 진단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